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재료로 색을 내고 천에 물들여 옷을 만드는 작가 부부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냥 패스트 패션이 아닌 정말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패션 또는 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1번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깔스러운 닭발을 판매하는 닭발집도 있습니다. 드시는 게 너무 맛있게 드시고 양념까지 싹싹 긁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행복하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니까. 그래서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조용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유독 공기가 좋아 이곳만의 별칭도 있다는데요. 경기도의 강원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저는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고요. 지금은 쪽농사를 지으면서 천연 염색을 하고 있는 박원태입니다. 한국화를 종이에다가 그리는 화가에서 지금은 그 원단과 그 천에 정말 재밌게 공간을 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차현숙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곳에 널찍하게 털을 잡고 자연에서 얻은 색과 천으로 느리게 옷을 지어내는 화가 가족의 공간입니다. 이곳 매장 한쪽에는 쪽 염색을 기본으로 한 친환경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며 지속 가능하고 몸에 이로운 옷과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부부의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만든 옷이 다 천연 소재고 이렇게 천연 소재에다가 또 예쁜 색깔까지 또 기능성까지 더해서 입고 또 그 몸에 얼마만큼 좋은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도 먹거든요. 네, 여기 새로 조성한 여기 그 농장에 일부를 이제 쪽을 심어놨는데요. 쪽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쪽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게 엿귀처럼 생겼지만 엿귀과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 이파리 안에 이렇게 염료가 들어있거든요. 예, 요 안에 그 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쪽을 람이라고 하거든요. 염료 자원으로 재배되는 쪽은 남쪽에서 주로 자라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중부 지역인 안성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데요. 직접 쪽 농사를 지으며 염료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씨가 맺히거든요. 둘 다 중앙대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서울로 가야 뭐 기껏 뭐 미술학원 하거나 뭐 작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시골에 작업실 마련해서 열심히 그림 그리자라고 해서 안성에
찾다 보니까 여기 금강면까지 오게 됐죠. 사실 제가 주제가 꽃이나 나무였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작업했죠. 그림 그릴 소재가 너무나 많았고 부부는 안성에 정착할 당시 대학 강의를 나가며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화를 그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자연에서 재료를 구해주며 시골에서의 생활에 부지런히 적응해 나갔죠. 그러다 쪽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어요.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고 막 그랬더니 집에 와서 이렇게 흙만 만져도 여기가 습진이 생길 정도로 이제 완전 허약 체질이 됐죠. 면역력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연이는 혼자 있으니까 동생을 놔달라고 매일 졸랐어요. 8년 만에, 하연이 난 지 8년 만에 이제 지민이를 낳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가 심했던 둘째 딸. 거북이 등껍질 같은 피부에 뭘 먹으면 입 주변에 부스럼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던 차에 박원태 작가에게 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쪽의 기능과 성분 등을 배웠던 것이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물감이라는 재료를 넘어 피부에 유익하다는 효능에 주목하고 전에 쪽물을 입혀보기로 했습니다. 그 쪽을 찾아보니까 쪽이 피부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민이처럼 그 아토피를 앓거나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뭔가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쪽 염색을 이용한 스카프와 수건 등 간단한 소품부터 만들기 시작한 부부. 거기에 제품 하나하나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염색된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 거면 원단을 염색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하나도 똑같은 게 입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재봉질을 했어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건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재봉질도 아주 잘하게 됐고 아내가 재봉질을 연습하는 동안 남편은 쪽 농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일을 한 지 10년이 되니 그럴듯한 농사꾼이 되었다는데요. 아이에게 입힐 생각으로 다양한 한약재도 쓰며 친환경 재배를 엄격하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다음 공적은 이제 여기서 쪽염색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여기서 쪽염색을 해주면 이제 그다음 제가 또 받아서 바톤을 이어요. 준비 다 됐어요. 뭐. 네. 쪽 염색해? 네. 자, 제가 지금 3개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요거는 그라데이션? 밑에서부터 진하게 해서 흐리게 해주시고요. 요거 다음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다음에는 가운데를 진하게. 네. 가운데 진하고 밑에를 흐리게 해주시고 살짝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얘가 더군다나 실크라서 더 잘 색을 잘 먹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색이 매일 다르잖아요. 쪽색도 그래요. 아주 연한 하늘색에서부터 여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색깔들이 이런 하늘색에서부터 이런 해서 시커먼 색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넓어서 굉장히 또 연출만 잘하면 아주 멋들어진 색이 나오죠. 쪽 염색으로 물들인 전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그 다음 공정인데요. 맑고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합니다. 여보 됐어요? 네, 스카프는 뭐 연하게 할 거니까 요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소목을 이용해 붉은 염색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우리가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막 염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먹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약을 쳐서도 안 되고 비료를 줘서도 안 되고 나 완벽하게 키워줘라. 왜냐 우리 지민이 같은 애기들한테 옷을 입힐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손들이 다 좀 망가졌다 그럴까요? 네. 결국 재료부터 제품까지 부부의 손끝에서 오롯이 탄생한 제품은 인사동에까지 진출했는데요. 좌판에서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작가적 소질을 갖고 태어난 딸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의류 작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미술 작품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예술적인 분야나 뭐 상업적인 분야에서 다 이 일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판매, 홍보, 마케팅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정말 입시를 위한 뭐랄까 학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요즘 학교가.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야자를 해야 된다. 뭐 근데 저는 사실 아빠랑 야자를 안 하고 뭐 크로키를 하러 다닌다거나 미술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엄마 아빠라는 제일 좋은 교수님이 옆에 둘이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일 하고 싶은 거 맞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일을 하자. 여기가 원래 논흙이라서 물이 잘 안 빠진 흙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닥 공사 안 하고 흙만 파서 물 채우니까 차더라고요. 동물 퇴비만 주고 했는데 잘 자라요. 저는 항상 엄마 아빠를 존경하며 살았어요. 와, 멋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모든 일이 멋있었고 작가로서의 생활과 어떤 지금은 사업가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 둘을 정말 잘 엄마 아빠 안에서 잘 조합을 해서 그 둘을 다 멋지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단장을 하는 딸 하연 씨.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저희가 요즘에는 유튜브에다가 제 영상들로 손님들한테 옷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찍으려고 약간 얼굴을 다듬어 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만드신 옷을 직접 입고 촬영해 채널에 업로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하연 씨. 많은 고민을 하는 브랜드예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예쁠 수 있는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저희는 사람의 건강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뭐 지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안 예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욕심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주는 재료로 색을 만들어 옷을 짓고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 자연을 닮은 네 식구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목표를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진짜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천연 염색에 행복을 더하는 네 식구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안양에서 퇴근 시간만 되면 유독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퇴근하는 이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들렀다 가는 곳. 매콤한 맛에 한 번, 쫄깃한 맛에 또 한 번 빠진다는 이 집. 바로 닭발집입니다. 저희 집의 주 메뉴는 닭발, 무뼈 닭발, 닭똥집. 아담한 홀을 지나 주방에 다다르면 먹음직스런 음식들이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닭발집이요. 매콤 달콤 쫄깃함이 눈으로도 느껴지는 오래된 맛집. 손님 매우게 드실 거야. 한번 여쭤봐. 안 했는데 지난번에도 드시면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데 여쭤봐. 한 입 먹고 기분이 좋아져 또 한 입 먹게 되는 닭발. 저민의 대표 음식이자 콜라겐 보양식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가대표 음식이죠. 제가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적당히 맵고 또 적당히 맛있어요. 손님들 와서 저기야 매웠게 해달라면 매웠게 해주고 덜 먹게 해달라면 덜 먹게 해주고 또 맞춰주니까 여기는 잘 오게 되는 거죠. 맛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그리고 땡기는 맛이다. 응? 아무리 매워도 매워서 못 먹는다 해도 자꾸 땡긴대요. 저희가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료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시고 거의 20년간 저희 닭발집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까요? 안양 1번가에서 19년째 닭발집을 하고 있는 김정태입니다. 저는 김정태의 짝꿍 강희숙입니다. 19년 전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여기 닭발집에서 일을 한 큰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불 켜주세요. 닭발을 이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녹여서 통에다가 이 들통에다 이제 뜨거운 물을 데쳐가지고 일단 한번 데쳐서 다시 이제 양념 넣어서 소스 넣어서 다시 두 번 하는 거죠. 녹여서 첫 번째 삶는 건 신랑이 해요. 삶을 때 물 팔팔 끓을 때 집어넣고. 닭발이 넣으면은 피어져 있다가도 넣으면은 이렇게 오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뭐든 해도 식히는 게 중요해요. 빨리 식혀야 되니까 찬물에 열이 좀 많잖아요, 닭이. 열이 많은 자거나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못 먹었죠. 진짜 못 먹었어요. 아가씨 때 20대 정도에 그때는 포장마차에서만 닭발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닭발 먹으러 가자고 친구가 그러는데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진짜 그랬어요. 삶을 만큼 양을 넣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소스가 닭발을 많이 나가면 소스가 딸리고 준비해놨는데
떨어졌다 하면 이제 일찍 출근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담아놓는 거. 누구도 모르게. 작은 언니랑 형부랑이 경기도 화성에서 장사했어요. 아, 너네들 고생 너무 많다고 어디 직장 알아봐 줄게 와라. 그래갖고 경기도 화성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언니 닭발집 하고 우리는 이제 갈비집 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시작한 갈비집은 생각보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몸이 너무 힘들어 체력이 딸려가던 그때 언니로부터 갈비집을 그만두고 닭발집을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보러 많이 다녔죠. 여기저기 다닌 거죠. 다니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당시 안양만 해도 인덕원에서 평촌의 이 자리까지 많이도 걸어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이 거리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가게자리 알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구도로 쪽에는 저녁만 되면 아주 깜깜했었어요. 근데 이제 1번가 안쪽에는 저겠는데 이 구도로 쪽에는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건물이 빈집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쉬운 거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가게를 볼 때는 앞뒤 트인 걸 봐야 된다. 그 뒤로 트여 있고 앞에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알겠네. 물엿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게 잘 나오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은지 흰색 물엿 안 들어가고. 처음 해보는 닭발 장사.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음식이 뭐 좀 안 매우니 매운니 뭐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손님들 그 입맛에 애기 엄마도 집사람도 얘기하는 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는 대로 하자. 내가 손님 입맛도 맞춰야 되지만 내가 내 의지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자리 잡은 거는 거의 1, 2년 때부터 괜찮구나 하고서 둘이가 하고 우리 이제 큰 딸이 많이 고생을 했죠. 호를 담당하는 건 큰딸의 모. 올해로 19년째 부모님 사업을 돕고 있는 든든한 딸이죠.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나오는 거예요? 5번? 네. 5번으로 드릴까요? 엄마 3번 무뼈를 주세요. 그냥 뭐 계기가 따로 없었고 딱 와가지고 저 학교가 여기 근처에 돼가지고 그냥 뭐 학교 끝나고 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집도 가게 2층이어가지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술 먹자고 하면은 야 우리 집 가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일하게 됐죠. 지금까지 왔네요. 부부가 장사에 매진하던 그 시절은 자녀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먹고 사느라 바빴던 30, 40대를 돌아보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앞선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미안한 거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학교 생활을 좀 아니 학교 생활은 잘했어. 에이.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91세인데요. 오시면 바쁘면 물도 다 담고 일을 많이 해주셨어. 근데 이제 시댁 쪽에는 식구가 많지 않았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란 딸은 이제 어엿한 2대 사장으로 가족 경영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도 몇 년 만에 와도 오랜만에 와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그런 가게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이 주는 재료로 가장 자연스러운 옷을 짓는 가족. 오늘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맛있는 닭발을 요리하고 있는 안양의 닭발 맛집. 우리 동네 만년 가게는 오늘도 맛있고 멋있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